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대자동차 성형 신기술 개발랩 근무하고 있는 윤영록 랩장이라고 합니다. 앞서 발표를 해주신 분이 저의 시간까지 감사하게도 잘 활용을 해주셔서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에 마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성형신기술 개발 랩이라는 그 역할이라 그럴까요?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 HKMC 내에 유일하게 있는 CFRP 탄소 섬유를 포함한 복합재 그리고 알루미늄, 강판과 같은 메탈 소재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을 좀 더 원가적으로 그리고 생산성적으로 좀 더 효과가 더 많은 그러한 공법을 지금 제가 근무하는 랩의 이름만 보시고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공법을 새롭게 개발하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HKMC의 탄소 중립 추진 방향인데 여기 와서 좀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근무하는 곳의 업무 내용을 좀 가져왔으면 좀 더 카본 코리아의 성격과 맞았겠다라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건 좀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충분히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드린 내용 HKMC 탄소 중립 추진 방향입니다. 이미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저희 당사의 홈페이지라든지 그리고 많은 또 언론을 통해서 이미 공개가 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좀 부담 없이 앉아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를 눌러야 하나요? 됐습니다. 예. 늘상 직장에서만 발표를 하다가 또 이런 단상에 올라오니까 좀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목차입니다. 목차는 탄소 중립의 개념에서부터 그리고 자동차 산업업계 현황 그리고 HKMC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떠한 플랜을 가지고 있고 어떤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중립 개념입니다. 탄소 중립 개념 이미 오래전에 나왔고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하자면 온실가스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을 한다고 합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그래서 그 상승하는 평균 온도를 0.5도 이하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2050년까지 실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과 그리고 그 배출된 탄소량을 흡수 상쇄하는 양이 실질적으로 같게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을 0으로 제로로 만드는 개념이 탄소 중립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보시는 것처럼 공급에서부터 폐기하는 그 밸류 체인 내에서 좀 필수 불가결하게 탄소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그렇게 배출된 탄소 배출된 가스를 숲을 조성한다든지 저탄소 제품을 지원을 해서 상쇄하고 흡수하고 상쇄를 해서 실질적으로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개념 알리백이라고 있죠. 알리백은 일종의 캠페인인데요. 알리가 리뉴어블 에너지입니다. 재생에너지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은 부품 조달에서부터 차량의 폐기까지 전 영역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고 알리백은 실제 사업장, 생산하는 곳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라는 것이 개념이 알리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달성 방안은 기업 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구축을 해서 자가 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재생에너지를 발전소로부터 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을 텐데요. 매년 이 알리백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체 수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37개였던 기업체 수가 2020년 기준으로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아주 그 빅 메이저 기업체를 포함을 해서 261개까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는 곳이 이제 자동차 회사, 자동차 OEM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의 현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미 탄소 중립은 이제 필수가 되었습니다. 선택이 아니고요. 필수고 대부분의 자동차 OEM들이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전략을 수립을 하고 또 실제 그 내용을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OEM 부분을 보시면 다임러가 2019년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빠른 2039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GM, 볼보 등이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했죠. 그리고 2050년까지 또 탄소 중립을 구현을 하겠다라고 밝힌 자동차 OEM들도 많습니다. 폭스바겐, 도요타, 포드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OEM들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대다수의 자동차 OEM들이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내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전동화입니다. 이 내용은 원인은 다음 장에도 나오겠지만 실제 차량에서 배출되는 탄소가스가 가장 많은 영역, 포션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없애준다면 탄소 중립에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전동화입니다. 내연기관 IC를 판매를 중단을 통한 EV 전환으로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 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지속 가능 책임자 CSO를 실제 배치를 해서 목표 및 평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서 그 글로벌 OEM들의 탄소 중립에 대한 생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HKMC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HKMC도 앞서 말씀드린 기타 다른 대다수의 OEM과 내용적으로는 유사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현대자동차하고 기아 HKMC는 2045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2021년에 선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은 탄소가스를 배출하는 영역은 차량입니다. 실제 도로에서 주행을 하면서 배출하는 탄소가스가, 온실가스가 가장 많다는 거죠. 밑에 있는 공급망 사업장과 비교를 하더라도 훨씬 많은 온실가스, 탄소가스를 배출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어떤 차량에 대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앞서도 언급한 것처럼 전동화죠. 전동화입니다. 이에 대해서 HKMC는 2030년까지 제네시스 브랜드의 전동화 100%, 그리고 2035년에 유럽 지역의 전동화 100%, 그리고 2040년도까지 주요 시장에 판매되는 전기차를 100% 전동화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리백 개념도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본격 도입을 해서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해와 동일한 해인 2045년까지 알리백도 실현을 하겠다라고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한 전략을 가지고 진행함에 있어서 HKMC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화 전환 목표입니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약 20%가 수송 부분에서 발생이 되고, 이 중 70% 이상이 자동차가 포함된 도로 교통에서 발생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 차량의 탄소 감축 및 제로화를 위해 내연기관 중심의 제품 및 사업 구조에서 전동화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상세 계획은 앞서 그래프를 보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EV 기술 경쟁력
그리고 인프라 확대 부분인데요. 저희 HKMC는 2021년에 이미 배터리와 모터 그리고 전력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확장 가능한 모듈화 표준화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해서 이미 저희들이 판매하는 전기차 EV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경쟁력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인프라 확대 부분에서도 EPC라고 하는 초고속 충전소를 주요 휴게소 및 도심 랜드마크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전기차 초고속 충전 인프라 구축 전문 업체인 아이오니티에 전략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 전환 기술 부분인데요. Vehicle to Grid, 즉 전기차를 전력망과 연결해서 유휴 전력의 상호 활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폐배터리 사업, 순환체계 구축 및 에너지 저장 장치로의 사용 등과 같은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소 사업 부분입니다. 이미 수소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2040 The Completion of Hydrogen Energy Shift라는 수소 사업 비전을 이미 선언을 했고요. 이 내용은 수소 사업의 확장성, 경제성, 친환경성을 축으로 2040년까지 수소를 지금은 이동수단으로만 적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동수단을 넘어서 에너지, 수소 에너지 대중화까지 달성을 하겠다라는 비전이 되겠습니다. 수소 연료 전지 분야의 글로벌 퍼스트 무버로서 기술 혁신을 통한 연료 전지 시스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것이며 2040년까지 수소 에너지 시스템 관련 사업과 기술 활용 영역까지 확대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수소 연료 전지 사업 확대 부분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브랜드인 H2를 런칭을 했습니다. H2는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소의 화학분자식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상징적으로 하이드로젠의 H와 그리고 인류를 뜻하는 humanity의 H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성능과 내구성, 합리적인 가격을 바탕으로 승용차뿐만 아니라 향후의 도심 항공 모빌리티까지도 그 적용군을 넓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을 23년 스위스 수소 저장 기술 업체와 유럽의 에너지 솔루션 스타트업에 수출을 하였으며 수소 및 수소연료 전지 기술 혁신과 글로벌 저변 확대를 위해서 미국 에너지부와 MOU를 체결을 하였고요. 그리고 중국 광저우에 연간 6,500기의 생산 능력을 보유한 H2 광저우를 구축을 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글로벌 사업장 알리백과 연계를 하고 수소 전기차의 주요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공정의 화석 연료까지 대체할 수 있는 그린 수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장에서 실제 생산 과정에서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이제 2045년까지 사업장 탄소 중립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 탄소 중립 실현을 할 수 있는 방안, 기술로 현재 개발되었거나 적용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온경화 도장 기술 적용입니다. 하단의 서클을 보시면 자동차 제조 공정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비중을 표현을 해놨습니다. 보시면 도장 공정에서 40%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보이는 공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도장 공정에서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배출을 하고 있는 것만큼 더 많은 양을 감소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동차 도장 공정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전처리에서부터 하도, 중도, 상도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공정별로 도포된 도료를 건조를 시키
이제 베이킹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건조를 시킬 때 필요로 하는 고열, 그 온도를 보통 평균 한 140도 정도 올려서 건조를 시킵니다. 그 온도를 한 80에서 90도까지 온도를 낮춰서 건조를 하더라도 품질적으로도 아무 동등 이상의 품질을 구현하면서 환경적으로도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술을 공장 한 개에만 적용을 하더라도 연간 340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 국내외 전 공장에 적용을 하게 된다면 연간 16,000톤 이상의 CO2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무도장 부품 개발입니다. 앞서 도장 공정에서 가장 많은 CO2 배출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처음부터 도장을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친환경적인 CO2 배출을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무도장에 관련된 기술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무도장 부품이 소비자들 알게 모르게 적용이 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부품 이외에 다양한 부품들을 실제 칼라까지 무도장으로 구현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중입니다. 그 분야는 플라스틱 분야도 있고 그리고 스테인레스와 같은 메탈 분야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환경 보존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확대 적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아이오닉 5, 6에 이미 선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폐어망으로 수거가 된 폐나일론 원사를 이용해서 바닥 매트 재료로 사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재활용 페트를 이용을 해서 시트와 같은 재료를 부품을 만들 수 있는 재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향후에도 좀 더 확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HKMC의 탄소 중립 2045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전략, 플랜 그리고 추진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맺은 말 부분인데요. 저희 HKMC 탄소 중립은 단순히 내연기관을 종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 차량, 사업장, 협력사를 넘어 원재료부터 고객의 차량 사용까지 고려한 사업 전체에 대한 사고의 확장과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 사업 역량과 제품의 전체 라이프 사이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보다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Thank you for Mr. Yoon. Is there any comment and questions? Okay. 아주 좋은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한 질문이기도 하는데 내연기관을 종식하고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국이 정책적으로 처음에 2030년까지 중전한다 했다가 40년, 지금 이제 2050년까지 나오는데 현대 기아 자동차에서 볼 때 지금 세계적인 OEM 메이커는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제3지역이라 할 수 있는 아프리카라든가 아시아, 남미 같은 데서는 이 내연기관이 과연 계속 같이 갈 것이냐, 코스트적으로 가격 경쟁적으로 이제 내연기관 쪽이 좀 더 쌀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볼 때 2045년이 이제 완전히 전기차로 간다고 하셨는데 미래에 지금 예상하실 때 2040년이나 2050년대에 내연기관이 이 지구상에서 종식될 것이냐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한 가지는 이제 현대자동차 쪽은 배터리 전기자동차하고 수소전기자동차 쪽에 상당히 많은 이미 제품 개발도 하고 있는데 수소자동차가 미국에는 상용차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현대자동차나 그다음에 일본의 도요타 같은 경우 이제 승용차 쪽으로 이렇게 돼서
전자자동차가 보는 그 수소자동차와 배터리 전기자동차 쪽에 어떤 방향으로 가시려고 하는지 예상하시는지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질문이 아니신데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으신 질문이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할 수 있을지 해야 또 하는 게 맞는지라는 생각을 잠시 질문하실 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소 간단한 답변부터 드리면 수소는 지금 뭐 도요타라든지 저희가 이제 뭐 저희 넥소라든지 뭐 승용 쪽에 했는데 이미 그 수소 트럭을 저희가 스위스에 수출을 했죠. 그래서 일단 상용적으로 확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랩에서도 수소 관련된 개발을 사실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기에 승용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수소 탱크를 개발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상용 쪽까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미 뭐 언론을 통해서 공개됐지만 향후에는 앞서 잠시 전에 내용에도 나왔지만 UAM까지도 확장을 수소 에너지를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발표가 됐죠.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아마 수소는 많은 영역으로 많은 그레이드, 많은 뭐 넓은 모빌리티군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연기관이 종식이 될 것인가라는 것은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한참 전기차 판매가 급속하게 우상향을 그리다가 좀 주춤합니다. 최근에 그죠? 그것은 좀 가격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중국 전기차의 공격적인 시장의 어떤 그 비중을 늘려가는 그런 또 뭐 저가 배터리도 중국에서 또 개발이 돼서 뭐 저희도 일부 사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에서는 전기차로 급속하게 전환이 돼가면서 중국의 성장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쪽에 기존의 세계의 프리미엄 카로 떵떵거리면서 차량을 판매하던 독일의 프리미엄 카 뭐 그레이드의 어떤 그 OEM들은 더더욱 기존에 발표했던 내연기관을 생산을 중단을 하고 전기차로 100% 전환한다라는 시점을 연기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유럽이 가지고 있는 유럽 메이커들의 기술력들이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이제 중국을 비롯한 쉽게 자동차 제조에 접근할 수 있는 기존의 고기술군을 가지고 있지 않던 쪽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이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좀 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신 것처럼 친환경적으로만 보시면 전동화로 가는 것은 뭐 당연하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그 개개인의 지역과 그리고 각 그 OEM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따라서 조금씩 내연기관의 존속 그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답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Thank you for Mr. Won. One more. Is there any questions and comment? Okay, we are time limitations. Thank you one more time.